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춰섰던 국가행정 전산망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 안으로 전산 시스템의 85%를 재가동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네, 이런 전산망 마비 사태를 두고 여야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 정호김 전 국회의원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 이후에 전상망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편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이번 사태 대응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평가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정부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85%는 재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15%는 아직도 재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국민들의 불편 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대한민국 하면 이제 디지털 정부로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나라인데 이런 이제 디지털 정부의 위상에도 상당히 좀 오점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핵심 보안 장치가 767대라고 그럽니다. 이 가운데 이제 99% 이상이 재가동이 완료됐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행스럽고요. 그리고 또 전소 배터리는 모두 반출이 끝났다고 합니다. 또 항원, 또 항습기 이런 부분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행입니다. 다만 정부의 647개 행정 전상 시스템 가운데 96개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복구하는 데는 좀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대목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와 관련해서 이 행정 전산 국가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이중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돼 있지 않다라는 것이 좀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호균 전 의원께서는 이번 사태 대응에 대한 어떤 평가하고 싶으십니까? 네, 아직 화재가 완진된 거는 아니고 리튬 배터리라는 게 워낙이 위험하고 완진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대응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미 이야기도 나왔듯이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국가정보 자원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가 안전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고였고요. 이 사건 이전에 불과 몇 년 전에도 카카오에서의 같은 원인에 의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에는 그런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면서 리튬 배터리를 옮기려다가 이게 전원이 지금 차단된 상태로 옮겼는지 지금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런데다가 이 위험하다는 리튬 배터리의 사용 연한이 지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인 분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서버 클라우드의 이중화가 중요한데 지금 클라우드 이중화가 안 돼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지금 그 진화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국민 불편은 상당 수준으로 발생한 상황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온라인 부동산 거래라든지 우편 서비스라든지 그래서 이러한 전산 자원이 이중화가 안 돼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도출되는지 이미 결과가 만들어진 다음에야 이제 우리가 그 상당히 대응한다라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좀 더 큰 차원의 문제인데 결국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이제 많이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부의 지향성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리튬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화재로부터 매우 취약하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안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된다라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병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정보 전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소방본부 차원에서는 재발화 가능성 없다고 보고 어제 오후 6시에 완진을 선언했다는 것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의 대응에 대한 두 분 입장을 살펴봤고
이 사태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입장은 좀 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면서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경질 그리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는데 정부 대응 외에 이 여야의 대립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뭐 본질하고는 다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전 정부 책임이다. 또 뭐 현 정부 책임이다라는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정부로 세계에서 정평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정치권이 힘을 쏟아야 된다. 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단 두 가지와 관련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하나는 이제 현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 정부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현 정부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당장 이게 처리하면서 리튬 에너지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원인과 관련해서는 리튬 에너지 배터리, 리튬 배터리의 수명 연한이 10년 플러스 1년까지 넘었다. 라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와 함께 또 전원을 확실히 차단했느냐,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혹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현 정부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 규명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 이제 전 정부 책임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022년도에는 이제 카카오 사태, 먹통 사태가 있었고, 2023년도에는 이 국가행정망 정상망 마비 사태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때 국가행정망 정상 마비가 됐다라는 것은 이 이중화 조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문제가 되면 나머지가 백업이 돼 있다면은 뭐 클라우드가 갖춰져 있다면. 근데 2022년 이제 카카오 사태 때는 카카오는 뭐 2중, 3중화 이상으로 고도화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지금 없도록 해놨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2023년도에 국가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이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있었다면 이때 이중화 조치를 해놨다면은 이번에 하나가 문제가 됐어도 분원이 이제 광주하고 대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이 이중화돼 있다면은 이걸로 얼마든지 대처해서 국가 행정 전산망 이렇게 마비될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부분은 전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이제 전 정부 현 정부 책임을 얘기를 했다면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이 국가적인 재난에 대처해야 되고 또 이재명 정부는 이걸 신속하게 좀 이중화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현 정부 책임은 당연한 거고 전 정부 책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야의 대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지금 어쨌든 실무진에서 그 위험성을 알고 실제로 서버하고 그 배터리의 간격이 너무 좁으니까 옮기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라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은 정책의 최고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소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지금 리튬 배터리가 이런 위험이 있고 3년 전에도 발생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처를 취하라고 사전에 경고했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일단 발생하니까 서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희들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태도가 현장에서 지금 그 화재 진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화상을 입은 실무자들이라든지 어쨌든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텐데 일단은 사태를 수습하고 거의 카카오 수준 이상으로 이게 국가정보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지금 이걸 가지고 서로 파당적으로 싸운다라는 게 저도 좀 느닷없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 자, 관련한 내용들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는 주제를 좀 바꿔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그런 법안 이제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근데 여야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발언을 좀 들어보고 함께 두 분과 이야기 더 나눠보죠. 이진숙 위원장을 끌어내리고 입맛에 맞는 방통위원장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민주당 방송 장악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보수의 여전사로 불리는 이진숙은 법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면직 파면될 사유만 남은 자입니다. 예.
자, 두 의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두 의원 모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입장이나 생각이 조금은 다른 걸로도 보입니다. 먼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바로 들어보죠. 네, 이진숙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이 뭐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큰일 났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좀 이런 거는 과대망상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요. 역시 이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진숙 축출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과 제도가 바뀌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은 이제 자동적으로 면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연한 일을 가지고 뭐 이진숙 축출하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무슨 법과 제도하고 동일시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거물은 아니거든요. MBC 이제 기자 출신인데요. 일단 MBC 때도 노조 탄압 또 공정방송을 탄압한다라는 논란이 있었고 방통위원장으로 발탁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때도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해야 되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는 부적합한 인물이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방통통신위원장을 부적절한 인물을 계속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보 출신인 이동관 초대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이분이 이제 탄핵을 당할 것 같으니까 본인이 사퇴를 했고, 그리고 또 김홍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선배죠. 이분은 이제 전혀 방송통신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분을 또 임명을 해가지고 이분 또한 이제 탄핵 당할 것 같으니까 결국 물러나서, 그리고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 체제가 계속됐는데 예. 1인 체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파행 무리를 많이 불러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방송통신위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신설이 됩니다. 그렇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분산돼 있는 유료방송 문제라든지 뉴미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통합해서 새로 신설되면 이 법이 이제 아직은 시행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고 빠르면 뭐 다음 달 정도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면은 자동으로 면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뭐 정치적인 탄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진숙 본인도 정치적인 자신의 뭐 탄압을 주장하면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뭐 내년 지방선거에 대구시장으로 본인이 출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당분간 계속해서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현재 여야에서 내는 입장뿐 아니라 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평가까지 함께 좀 전해주셨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의 의견도 바로 듣겠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그 방송통신 정책을 보면은 정말 국민 수준을 우습게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방송통신 관련 위원장을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자기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방송통신 정책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정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대한민국 방송의 비극이요 현실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저도 그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론 보수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애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할 때부터 상당히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또 굉장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과연 그거를 민주당은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여기 어떤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네요. 이진숙은 법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면직 파면될 사유만 남은 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절대로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이 바뀌지 않더라도 면직될 사유가 있어서 면직을 시킬 때 정당성이 있는 것이지 느닷없이 미디어라는 글자 집어넣고 몇 조문 바꿔가지고선 바꾸니까 이진숙을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진숙을 교체하기 위해서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정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이나 지금 이에 반발하는 야당이나 서로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지금 형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공공기관 말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인데
공공기관장의 경우는 3년 내지 2년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꼭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새로 시작했는데 전임 권력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 내 임기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법에 의하면은 당연히 버틸 자격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정권하고 여러 가지를 안 맞으니까 이런 충돌이 지금 정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있는데 그러면 공공기관장을 선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임기에 대해서 조율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특정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라고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야당에선 그러잖아요. 점 하나 찍고 이거 완전 사람이 바뀌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웃지 못할 촌극을 지금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여기 두 분 앵커님도 계시지만 방송통신 미디어와 관련해 갖고 권력이 자기네 입맛에 맞도록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이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무슨 미디어의 독립이 있고 정치적 중립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 법안 심의 의결되면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뭐 법적 대응이라고 하면 헌법소원이나 가처분이 있겠죠. 이 수순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이 사람은 할 것 같고요. 정치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정치를 하는데 이게 유리한 국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중에 명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고민하기보다는 뭐 지금 그게 야당만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공언했으니까 아마 하겠죠. 그러면 네. 했을 때 이 사람한테 불리할까 법적으로? 그건 모르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뭐 법적 투쟁을 예고했으니까 예. 저는 뭐 법적 투쟁을 한다고 보여지고요.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제 헌법적으로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라는 판단을 헌재에 구하겠다는 것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하나의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적인 판단은 헌재에서 헌법 소원을 본인이 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의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와 관련해서는 본인은 뭐 보수의 희생양이다라고 해가지고 대구시장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전한길 씨 같은 경우도 자신은 안 나간다. 만약에 이 이진숙 현 위원장에 대해서 공천을 준다면 자신은 찬성한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후보로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것은 뭐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진숙 위원장이 주장했던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인 중립성의 의미를 본인 스스로 완전히 뒤집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신이야말로 오히려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그런 방송통신위원장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행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 지금 통신 심의위원장이 있습니다. 유림 씨 같은 경우에 민원 사주를 해가지고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온갖 불법적이고 여러 가지 위법적인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뭐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방송통신 미디어 심의위원장이 생기면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탄핵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예. 그리고 청문회 대상으로 하자라는데 이걸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임자가 온갖 파행을 일삼았기 때문에 저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민원사주 이런 엉뚱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당연히 이런 사람도 탄핵을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엉뚱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인사청문회 대상을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까지 뭐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내세워서 자신에 대해서 희생양에 뭐 딱지를 붙여가고 있는 그런 이진숙 위원장이 이걸 반대한다라는 것도 좀 상당히 아이러니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위원회로 개편이 되면 이 심의위원장이 정무직으로 지정이 돼서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또 해주셨고 그 전에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보이게 된다면 앞서 말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중립성 이런 부분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앞으로 정치에 대한 좀 행보 같은 것도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주셨는데 좀 짧게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아니 뭐 과거에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 하다가 거기서 그 탄압받았다 그러고 지금 정치적으로 잘 나가는 정치인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뭐 정말 사돈남마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청문회 좋죠. 청문회 좋고 이왕이면 국회 동의를 얻는 것까지 외국식으로 하면 좋겠지만 지금 청문회 보시지 않았어요? 위원장급 아니라 장관급이라도 자기네 입맛과 권력에 같이 가는 사람들은 무슨 흠결이 나와도 다 통과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국회가 민주당에 의한 절대 다수인데요. 지금 이러한 일일이 이렇게 조건을 다는 것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공공선이라든지 또는 미래 지향성을 보면서 그러면서 결론을 내려야지 단순히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제거해야 되고 뭐 이렇게 나가다 보면 결국은 파당적 이해에 매몰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분이 좋고 명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을 때 그것이 소구력을 갖는 것이지 누가 보더라도 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준숙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라는 게 뭐고 룰, 게임의 그 규칙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성찰과 반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국회법 개정안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요건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데 왜 여권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지 두 분께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좀 먼저 필요성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뭐 필리버스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법에 이제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이제 필리버스터는 이제 합법적인 투쟁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절대 소수의 야당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에 본인들이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 투쟁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좀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 필리버스터의 투쟁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느냐라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게 투쟁 수단으로서 어떤 뭐 효율성이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없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절대 소수 야당입니다. 그래서 24시간이 지나면은 표결에 의해서 강제 종료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종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련 법안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것까지 계속해서 끈끈이 하면은 몇 달 정도는 계속 필리버스터 투쟁을 계속하고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이제 야당의 행동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공감을 해주겠는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겠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정치권이 싸우기만 하느냐? 좀 제발 정치를 좀 복원해서 민생과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라라는 그런 요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투쟁을 하면 결국은 거기에 대한 부담은 저는 뭐 여당에게도 넘어가겠지만 먼저 1차적으로 야당에게 더 큰 부담이 지어진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한 그런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정부가 좀 신속하게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을 좀 개편하는데 아무리 야당이라지만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저는 여론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어떤 뭐 공감대를 받기보다는 국민들로부터 더욱더 좀 멀어지는 그런 선택의 결과 그런 투쟁 방법이 아니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전 의원 의견 바로 듣겠습니다. 네, 이것도 또 정권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정권이 우리나라에 5년이잖아요. 네. 5년 단임인데 정권이 시작될 때마다 이 정부 조직법을 늘 개편하는 이 행태, 이게 맞는 것인지, 예를 든다면 부처 이름도 바꾸지 않습니까? 이걸 아주 완전히 5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인 것처럼 하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는 특히 그 논란이 많았던 검찰청 폐지라든지 금융위 개편, 물론 그거를 막판에 포기하긴 했지만 민주당이, 그래서 기재부의 힘이 굉장히 약화되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야당으로서는 이것을 조리 있게 반박하고 또는 뭐 상임이라든지 소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여유라든지 또는 그러한 어떤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필리버스터라는 거는 민주주의 또는 의회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단지 우리나라는 그걸 딱 24시간으로 제한하다 보니까는 24시간 이후에는 그냥 표결로 네. 들어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요번에 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의원들을 보면서 제가 특정인을 좀 거론해서 좀 뭐 하긴 하지만, 국민의힘의 박수민 의원, 물론 그분이 하는 걸 전체를 다 듣진 않았는데 그 주제에 맞게 그 법안이 무슨 문제인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호소하는 모습에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가 뭐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그게 필리버스터의 기능이고, 그 기능을 요번에도 열 몇 시간을 자기가 17시간. 나와서 했다라 그러는데, 물론 제가 전체를 다 본 건 아니지만 그 일부에서 그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국회의원의 참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국회의원들도 이것을 찬성하면 찬성하는 대로, 이것을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이래야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고, 야당으로서는 지금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표결을 해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연 지금 정부 조직법이 그러면은 이렇게 개편하는 것이 다 옳으냐, 중간에 시행착오가 생기면 아니면 말고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몇몇 눈에 들어오는 의원이 있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의원님 칭찬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2시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애 집회를 예고했는데, 지난주 대구 집회에 이어서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국민의힘이 원하는 만큼 그 동력을 좀 확보할 수 있을까요? 뭐 동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지 않고,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대규모 장애 집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을 해 주느냐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네. 뭐 이 자리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힘이 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국민의힘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그런 과제는 역시 이제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반성과 사죄가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무릎 꿇고 국민들에게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예.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래도 무릎 꿇고 사과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무릎 꿇고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은 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교하고 확실히 선긋기를 해라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긋기를 하지 않고, 네. 세 번째로는 윤석열 어게인 하는 세력들과 함께 지금 장애투쟁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이너스 효과밖에 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당 내부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얘기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TK, PK 지역 의원들이 많은데요. 수도권에 의원이 아니더라도 당협위원장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의 그 당협을 맡은 정치인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지금 관심을 기울이면서 전략을 짜는 게 맞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이야기 마무리해보죠.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 정호김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